남편과 나는 하와이에서 즐거운 여행 중에 딸이 선물한 여행 내가 누구인지 모르시겠다. 우연히 의사인 전 약혼자와 그를 훔쳐간 M 친구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욕하기 시작했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남편의 진술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두 사람의 삶이 더 나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소피입니다. 49세입니다. 저는 남편 버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딸 에밀리는 이미 독립해서 일하느라 바쁩니다. 사랑의 삶에서 에밀리는 가끔씩 집에 돌아와 우리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밀리는 버트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녀의 진짜 아버지는 에밀리가 겨우 4살이었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슬픈 시간을 보내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어떤 사람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인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나중에 미국을 배신한 19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몇 달 뒤 응급실로 입원한 그는 처음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우울한 하루를 보냈고 에밀리를 간신히 돌볼 수 있었다. 일도 할 수 없었다. 병원에 가자 소피 우리 엄마 니콜라. 저희 부모님은 걱정이 되어 집에 오셨는데 당신이 많은 일을 겪은 정신과 의사를 만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를 치료한 니컬러스 박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공감했습니다. 이 정신과 진료소는 니컬러스 박사와 그의 아버지가 운영했으며 두 사람이 팀을 이루어 많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디아어 니컬러스가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에멀리를 염려하고 그 당시 나와 함께 세션에 참석하자고 제안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내심 때문에 항상 바빴습니다. 나는 내 문제에 압도당했습니다. 에밀리도 아프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내 자신을 탓했어요. 나는 엄마로서는 정말 실패자야. 어쩌면 내가 곁에 없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 함께 지내던 파트너를 갑자기 잃으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몇 년 동안 디아어 니컬러스는 내 감정을 무효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약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료도 제공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와주세요. 진료소에 오기 어려운 경우 이 번호로 전화해주세요.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받았습니다. 디아어, 니콜라스의 전화번호는 실제로 전화하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신적으로 혼자여서 이 세상을 떠나고 에밀리를 남겨두고 떠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니콜라스의 전화번호에 의지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내 눈물을 흘리는 말을 방해하지 않고 들어주었고 여러 조언과 격려의 말을 해주어 내가 전화를 끊으려고 할 때 크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 신분증을 알려드릴 수 있으니 메시지를 보내주실 수 있도록 니콜라스 박사님과 저는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남편의 기억도 없는 나날이 점차 회복되었고 마침내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니콜러스 박사님 감사합니다.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니컬러스 박사님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럼 그게 전부라면 바로 당신과 함께 소피 나는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니콜라스 박사가 나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당신이 미망인이고 상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첫눈에 당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을 고려하시겠습니까? 그의 갑작스런 고백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니콜라스 박사의 애정을 알지 못했지만 그가 단지 환자를 위해 이런 짓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잘생겼고 밀기후를 의식하고 있는데 왜 그가 나 같은 미혼모를 선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멋진 여성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나는 니콜라스 박사에게 내 솔직한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니콜라스 박사가 에밀리의 인생에서 한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면 다른 여성이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와 행복하게 데이트를 시작했지만 돌이켜보면 의사가 환자, 특히 브랜드에 몰입한 환자를 추적하는 것은 위험했지만 그가 나에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 니콜라스 박사로 알려졌던 니콜라스와 관계를 맺은 지 1년쯤 되었을 때 위험 신호였어야 했던 럭셔리 브랜드의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미혼모 저는 에밀리와의 철저한 논의 끝에 소피와 에밀리가 제안한 평생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즐겁게 약혼했어요. 니콜러스는 에멀리에게 매우 다정했고 오늘 주말에도 함께 공원에 갔어요. 저는 레이첼을 다시 공원에서 만났어요. 그녀의 엄마 신디와 니콜러스는 내내 트레이싱하고 있었어요. 니콜러스도 엄마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능숙해서 저를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히 믿으세요. 당신은 이미 엄마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를 표했을 때 감사합니다. 니콜라스는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맞죠? 그것은 단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니콜라스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그때 어느 날 우리의 행복한 삶 속에서 엄마 레이첼은 니콜라스가 에밀리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곧 그녀의 아빠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그냥 어린애인 줄 알았어요. 니콜라스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잘 돌보고 아이들에게 인기도 많아서 어쩌면 레이첼이 니콜라스를 좋아하고 그게 연극일 수도 있다고 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그날 밤 나는 미안하지만 니콜라스와 헤어진 결혼은 잊어버리자 혼란스러워서 즉시 그에게 왜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반했는지 물었고 에밀리의 말이 내 마음속에 번쩍였다. 내가 말한 대로 신디 레이첼의 엄마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니콜라스는 얼어붙었다. 니콜라스의 당황한 반응을 보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면 그는 신디가 결혼한 후에 신디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나와 헤어질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밀리 친구의 엄마, 신디 때문에 저와 에밀리를 배신하는군요. 니콜라스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닥쳐요. 니콜라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충격을 받았어요. 다행스럽게도 에밀리는 신디가 있을 때 부모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당신보다 더 아름답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더 잘 어울립니다. 게다가 당신은 에밀리가 그런 이유로 신디를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니콜라스라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신디가 그런 사람인지는 의문입니다. 니콜라스는 약혼자가 있고 신디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작했는데 나는 여전히 충격을 받고 니콜라스가 도발하지 않은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슬픔에 잠긴 과부라는 생각에 끌렸습니다. 당신의 외모가 정말 좋았습니다. 당신의 머리옷은 좀 못생겼는데 미망인의 외모가 정말 내 패티쉬에 맞았어. 너를 망치고 싶었어. 정말 끔찍했어. 그는 나를 원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 적이 없었어. 나는 다른 의사가 너를 데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너를 치료했다. 그것은 오산이었다. 너무 잘 회복됐나 봐. 어쩌면 내 의사로서의 실력 덕분인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들을 수 없어서 계속 병원에 오게 했어야 했는데 니콜라스가 계속 언어폭력을 하니까 내가 그 말을 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사람에 대해 완전히 환멸을 느꼈으니 헤어지자고. 당연히 당신은 파혼에 대한 보상을 지불할 것입니다. 내가 보상을 요구했을 때 니콜라스는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신디와 함께 있고 싶어 필사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의사이고 돈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더러운 외모를 가지고 미장원에 가야지 하지만 이제 미혼모가 될 테니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비열한 니콜라스와의 관계는 끝났고 미혼모인 신디에게도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돈 괜찮아. 이걸 너한테 기부할게. 주저없이 니콜라스를 데려갈게. 안녕. 탐욕스러운 불쌍한 인간아. 난 처음부터 신디와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이 시점에서 그녀의 성격이 이렇게 나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두 사람은 서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사실 저는 신디가 니콜러스를 데려간 다음 신디가 분명히 이혼했고 2개월 이내에 그녀와 니콜러스가 둘 다 마을을 떠난 것이 아마도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니콜러스의 아버지의 클리닉이 니콜라스가 아빠가 되는 것에 신이 난 레이첼은 실제로 신디의 남편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SI의 남편이 레이첼을 혼자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도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은 멀리 이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에 이 소식을 듣고 당연히 에밀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디가 니콜라스를 데려가는 것에 속상해하는 것 이상으로 니콜라스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에밀리가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 욕망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른 과거의 모든 일들, 전후 지금 49세 너무 행복해요. 남자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운명적으로 누군가를 만나 재혼했어요. 그 사람은 비열한 니콜라스와는 전혀 다른 두 사람 모두를 깊이 배려하는 정말 멋진 남자 에멀리와 나. 그의 이름은 버트 53세입니다. 그는 보통 일로 바쁘지만 가족을 위해 자주 시간을 냅니다. 이제 에멀리는 독립했고 우리 둘만 신혼처럼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하와이를 즐기러 가세요. 보너스를 받은 에밀리가 하와이행 티켓을 줬어요. 에밀리가 우리를 위해 호텔도 예약해줬어요. 오, 안 돼.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에밀리 그동안 해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니까 같이 즐기자. 에밀리의 친절한 제안에 하와이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한 커플의 첫 해외여행은 정말 즐거웠고 긴 하루의 관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니콜러스와 신디는 나를 배신한 니콜러스와 신디가 우리가 묵었던 같은 호텔에 있었습니다. 니콜러스가 버트를 가리키며 내 남편에게 물었고 내가 대답하자 두 사람 모두 웃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재혼했지만 당신의 새 남자는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불쌍한 사람들이 갑자기 버트를 모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버트는 외모에 까다롭지 않고 유명 브랜드 옷을 거의 입지 않습니다. 실례지만 니콜러스가 분명히 거만한 어조로 말한 그 옷은 어느 브랜드입니까? 이 셔츠는 버트가 이름을 언급한 순간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체인점 둘이서 폭소했다. 거기서 뭐 사냐. 생각보다 가난하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가게는 진짜 망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 둘이서 쇼핑하는구나. MOXSP 방금 만난 사람 너무 충격받았어. 내가 말문이 막혔다고. 당신은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하와이로 여행 중이신가요? 괜찮으세요? 버트가 니콜러스의 질문에 잘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딸이 준 선물입니다. 버트의 미소와 평정심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불쌍한 사람을 증명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의사. 니콜라스가 웃으면서 자랑했다. 진짜 너는 의사. 버크가 침착하게 더 물었다. 예, 나는 진료소 주인의 외아들입니다. 내가 그 일을 맡을 것입니다. 머리 배우고 인상적이군요. 니콜라스는 거만하게 자랑했습니다. 의사들은 부자이고 원하는 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리그에 있습니다. 당신은 가난해 보입니다. 나는 니콜라스의 말을 듣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디는 네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나를 불쌍하다고 부르는데 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니콜라스는 어떤 가난한 남자에게 분명히 화를 냈습니다. 바로 이 짧은 순간에 나는 니콜라스가 가난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캐치프레이즈인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화가 났고 그는 사람들을 정말 무시했지만 버트는 니콜러스와 신디의 잘난 척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꽤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버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주요 제약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심지어 니콜라스 병원에 공급한 니콜라스도 니콜라스가 버트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의존하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니콜라스의 표정을 보고 신디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를 관찰하면서 그의 감사를 우아하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반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제약회사 사장이라면 의사가 당신의 약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니콜라스는 이 사람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합니다. 신디는 불필요하게 개입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결정은 우리 아빠와 약사가 내린 것입니다. 내가 간섭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니콜라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이 신디의 얼굴도 창백해진 것을 보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잠깐,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걸까? 니콜라스는 신디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당신과 오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아빠, 우리는 함께 골프도 치고 식사도 했고, 그 결과 우리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에서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니콜라스가 깊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신디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주치의인 아빠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즈와 니콜러스는 한심해 보였고 당신이 소피를 모욕한 순간에는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버가 적대적인 분위기를 감지한 것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녹음하고 즉시 그의 전화로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니콜러스가 엄청나게 사과했습니다.
새가 그에게 다가왔다. 예전에 소피에게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녀의 전 약혼자는 정말 나쁜 놈이었고 지금은 같은 반 친구의 엄마인 에밀리와 함께 있다. 소피를 모욕하려면 얼마나 더 해야 하겠는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 수 있는지에는 한계가 있다. 누군가가 니콜라스와 격렬하게 맞서서 그를 쓰러뜨렸고 두 사람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새가 나를 위해 일어섰고 그의 행동을 보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 역시 나를 빼앗긴 이후로 둘과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항상 니콜라스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디가 아이를 낳으면서 바람을 피우고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을 모욕하는 건 딱 맞는 일이야. 너희 둘은 서로에게 완벽하고 끔찍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편없는 남자를 내 손에서 떼어준 신디에게 고마워요. 두 사람은 아마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두 사람에게 그런 말을 계속했는데 휴가 중에 방금 만난 사람을 무슨 배짱으로 욕하겠습니까? 전 남친도 그 사람을 불쌍하다고 부르는데 둘 다 몇 살이냐고요? 알았어. 너희 둘을 보는 사람은 내 말에 미친 놈들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얼굴은 깨달음의 힌트를 보여주었다 하니 우리는 단지 술에 취해 있었고 너무 행복해 보인다. 오랜만에 너를 보니 그런 변명은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에 취한 것은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행복해 보여도 상관없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행복할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야. 버트는 우리가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나쁜 말은 다시는 하지 말라고 굳게 말했다. 우리는 그 이별의 말을 남겼다. 정말이야. 미안. 레이지비에서 계속 사과만 했어. 니콜라스 아버지가 전화해서 상황을 자연스럽게 설명한 뒤 곧바로 니콜라스 아버지한테 녹음본을 보내기로 했어. 니콜라스 아버지는 몇 번 만나서 격분했지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쉽게 상상할 수 있었어. 니콜러스의 분노에 직면한 니콜러스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과하고 니콜러스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한 다음 니콜러스와 신디를 위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불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호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최악의 하와이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니콜라스가 죽고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신디는 옅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눈에 띄게 빨개졌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화나게 했다고 상당한 양의 돈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다음 니콜러스의 아버지가 나중에 버드에게 니콜러스와 CDNI가 이혼한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따르면 세 사람은 떠났습니다. 니콜러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압력을 가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니콜러스와 신디의 결혼을 결코 승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니콜러스는 곧 그의 아버지로부터 클리닉을 인수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 계획은 이제 무산되었고 그는 급여 삭감에 직면했습니다. 태자 정말 웃었다. 에밀리를 위해 헤어진 게 잘 됐다고 다시 생각했다. 다음에는 셋이서 여행을 계획하자. 우리는 현재 다음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이고 행복한 가족 여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